혹시 여러분도 평생 잊지 못할 약속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믿기 어려운 사연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불과 10분 전, 신부 앞으로 이름도 없는 작은 상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 하나와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신부는 갑자기 말을 잃었고 다음 순간 모두가 숨을 삼키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딱 10분 전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마지막으로 잔머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신부의 눈물을 걱정하며 방수 마스카라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눈시울을 붉히며 딸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반복했고 신랑 측 가족들은 벌써 예식장 앞줄에 앉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신부님 앞으로 온 물건인데요. 식장 직원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포장지는 낡고 색이 발해 있었고 겉면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부의 이름 세 글자만이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요? 저한테요? 신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축하 화환이나 꽃다발이 오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이름도 주소도 없이 조용히 배달된 상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대기실 안의 사람들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은반지 하나,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 편지를 펼치는 순간 대기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행복해야 한다. 그 글씨를 본 순간 신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반지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조차 영문을 모른 채 딸의 등을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이 반지가 그리고 이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부를 제외하고는요. 신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 9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를 거두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 박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친척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그 시절, 할아버지는 지은을 자신의 친손녀처럼 거두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었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었으며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는 지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남의 자식을 왜 저렇게까지 키워? 그러나 할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내 사람이면 됐지. 지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지은을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할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막 입학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졌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은은 매일 병실을 찾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야위어가는 손으로 지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할애비가 내 결혼식은 꼭 봐야 하는데.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직 결혼 생각도 없어요. 지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울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김씨 아저씨를 병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보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할아버지는 서랍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눌러 쓴 그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행복해야 한다. 이 상자를 지은이 결혼하는 날 꼭 전해주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네가 꼭 찾아서 전해줘야 하네. 김씨 아저씨는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전하겠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요. 그 후 지은은 먼 친척 집에 맡겨졌고 시간이 흐르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그녀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이사를 하고 이름이 바뀌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연히 접하게 된 결혼식 청첩장 한 장. 낯익은 이름 석자를 발견한 순간 김씨 아저씨는 그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키는구나. 신부 대기실에서 흐느끼던 지은은 반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하객들은 자세한 사연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 담긴 깊은 사랑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은 반지를 손가락에 가만히 끼워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이즈가 꼭 맞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이 순간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신 것처럼요. 식장으로 걸어 나가기 직전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할게요. 버질로드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손에서는 오래된 은반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도 깊은 의미를 담은 채로요. 그날 결혼식장은 축하의 박수보다 더 많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국 지켜지는 법이니까요. 신부는 그날 반지를 손에
꼭 쥔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어도 사랑과 약속은 끝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결혼식 당일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끝까지 읽을 수 있었을까요? 또 평생 잊지 못할 약속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